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경호비와 비서실 급여가 필요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돈줄 7천억을 추가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라고 밝히며 윤석열 돈줄을 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기존 4조 1천억을 삭감한 예산안에 7천억을 추가 삭감한 수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란히 입장문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전국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라며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지만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느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협의를 하자는 말이냐라며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는데요. 네, 민주당은 또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대외 신인도 회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탄핵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먼저 지라라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감액된 예산안에서 7천억을 더 추가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결 위해서 4조 1천억을 감액 의결했는데 정책위가 추가 감액해야 할 약 7천억 정도를 발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이 얘기하듯 직무 배제니 직무 정지니 권한 이양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로 삭감할 수 있다라며 그 다음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도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일 안 하는 상황이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하다라며 거기 와 있는 공무원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라며 약 7천억 추가 삭감을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윤석열은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이 윤석열 수사에 대해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수단은 대통령도 요건이 맞으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네, 우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경찰청장 등 행정부와 경찰 조직의 상부를 겨냥한 수사의 공정성 우려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라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국수보 내 150여 명 규모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 이상민, 추경호 등 총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입건된 혐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군현법상 반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라며 죄명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김용현과 이상민, 박한수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상황인데 경찰은 헛짓거리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시키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에 불참한 국진당 인간 105명이 신문 1면에 박제가 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진당 105명의 이름과 사진, 지역구를 일면에 표기했는데요. 네, 이 신문은 이들의 명단을 게시하며 헌법 파괴 대통령의 헌법 절차에 따른 직박탈이 헌법 준수 선서를 한 105명의 방탄 행위로 무산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한겨레도 그날 본회의장 떠난 105인이라는 제목 아래 표결에 불참한 국진당 의원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게재했는데요. 네, 한겨레는 윤석열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라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겨둔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지역신문인 경남도민일보도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경남 지역 의원 13명의 얼굴과 이름을 일면에 실으며 13명의 서울 사무실 연락처를 같이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네, 신문은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내란 동조 정당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라며 이들은 2024년 12.3 내란 동조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3명이라는 부끄러운 역사 주역으로 영원히 박제될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각종 SNS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내란의 공범이라며 국진당 의원 105명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딴 것들이 무슨 보수 정당이라고. 네,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진당 인간들도 이참에 죄다 쓸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내란 주동자인 김용현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영 전 사령관이 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무인기 도발이 계엄령을 발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북한이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을 띄웠을 때도 김 전 장관이 왜 경고 사격을 하지 않느냐라며 난리를 쳤다면서 네, 김용현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네, 앞서 북한은 10월 11일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재발 시 보복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는데 네, 당시 우리 군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만을 밝히면서 각종 의혹이 난무했었습니다. 네, 계엄 선포에 북한 도발까지. 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국진당인데요. 네, 이딴 것들이 그동안 나라를 이끌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의 내란 주도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한덕수, 추경호가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과 김용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명시됐는데요. 네, 상설특검은 전체 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이 고의로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게 되면 특검이 계속 미뤄질 수도 있는데요. 네, 앞선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내란 속의 윤석열과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진당을 싹 다 쓸어버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